자, 24 이나 배우죠.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1-1)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3x 플러스 b가 2의 x제곱 이하가 되도록 만족하는 실수 2의 최대값을 구하죠. 1-2번은 실수 a에 대해서 이번에는 ax 플러스 b가 2의 x제곱 이하를 만족시키는데 2a 플러스 b가 최대일 때 b를 구하시오. 그래서 3번은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요. ax 플러스 b는 2의 x제곱 이하이며 ax 플러스 b는 2의 x 마이너스 3제곱 더하기 6 이하이다. 이럴 때 2a 더하기 b의 최대를 구하시오. 그래서 물어보는 형태가 비슷비슷합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킨다는 거는 2의 x제곱은 알다시피 아래로 블록이고 그 다음에 직선 3x 플러스 b는 기울기가 3인 직선이니까 얘가 항상 얘보다 작으라는 소리는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요? 이제 접선까지는 갈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냥 바로 뭐로 풀 거야? 여기 접선? 그러면 내가 t에서의 접선? 뭐 그렇게 할까요? 그 기울기 2의 t 제곱이 기울기 3이 되는 접선이 최대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t는 몇이에요? l은 3이죠? 우리는 t는 l은 3일 때 접선을 내가 갖고 오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y는 자, 기울기는 3이라고 했고요. ln 3, 몇이야?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3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전개하시면은 3x 마이너스 3 ln 3 더하기 3이니까 b의 최대값은 3 빼기 3 ln 3이다. 그죠? 이렇게 1 빼기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다음 1-2번이에요. 그럼 이제는 기울기도 몰라. 기울기도 모르는데 2a 플러스 b가 최대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2a 플러스 b가 최대가 되도록 어떻게 할까? 그건 어떻게 해요? 2에? 2에서? x는 2에서? 숫자 2에서 숫자 2에서 접한다. 우리가 여기다 2a 플러스 b라는 소리는 얘에다가 2를 넣은 값이죠. 2를 넣은 값이니까 이번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는 친구가 있을 때 f 뭐 이걸 fx라고 할게요. 2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나는 f2가 최대라고 했으니까 네가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니?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접선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는 그냥 x는 2에서의 접선을 내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y는 2의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2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2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이 의미를 내가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1-3번이에요. 1-3번은 이번에는 두 연립식입니다.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2의 x제곱, 2의 x제곱 똑같아. 지금까지 그랬던 거. 그 다음에
얘는요 3,6으로 평행이동 시켰어요. 그래서 3,6만큼 평행이동 시켰어요. 그럼 ax 플러스 b가 얘네 둘보다 동시에 작으면서 2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물어봤네. 그치? 그럼 2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뭘 해주고 싶어 원래는 x는 2일 때 대입을 해주고 싶죠. 근데 x는 2일 때 대입을 해주면은 이 식이 나왔잖아. 근데 이 식은 얘보다 항상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그거 보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공통접선을 내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얘네들의 공통접선은 뭘까요? 기울기가 몇일까? 왜? 내가 이거 평행이동 보이지?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어? 얘를 얼마만큼 평행이동해서 얘가 된 거예요? 3,6만큼 평행이동했지. 그렇지. 그래서 평행이동 양만큼 내가 기울기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여기에서 접선 그어주면은 이때도 똑같이 3,6만큼 평행이동 했는데도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 해주면 되니까 기울기가 이제 그때는 2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2일 때 2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x는 몇일 때예요? 얘는 2일 때죠. 그때 이거 접선의 방식을 볼게요. 그럼 y는 2의 x-l이 플러스 2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2a 플러스 b를 해주시면은 6 마이너스 2ln이 되겠죠. 마이너스 2ln 됐지? 그래서 그냥 기하학적인 의미를 내가 알고 있으면은 뭐 하려고자 하는 게 별거 아니다. 어디에서? 아, 이거 쌤이 처음에 뭐라고 했어? 저 2의 x제곱은 아래로 블록이라고 그랬지? 만약에 제가 위로 블록이었으면 내가 저거 항상 작도록 하는 직선 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언젠가는 얘가 더 커버리겠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미분을 두 번 하지는 않아요. 그냥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의 특징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없어도 돼요. 자, 그 다음 2번에 딸린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고 10분 뒤에 같이 해볼게요. 자, 이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어떤 상황인지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하시면 y는 2x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tx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곡선과 직선의 최단거리가 되게 하는 곡선위의 점을 P라고 하겠대요. 그래서 P는 당연히 어디 있어야 돼? tx와 평행한 접선 위에 P가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수직 거리를 바로 R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줘야 되냐면 그냥 기울기가 T인 T의 좌표를 T로 표현해주면 돼요. 그러면 1번 문제는 그냥 P의 좌표가 뭐였는데요? 2의 X제곱이 T인 X를 구해주면 되니까 P의 좌표는 Ln T뿐만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점 사이 거리는 식으로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로 구해줘야겠죠. 그래서 점진거리를 구해주시면은 루트 t 제곱 더하기 1분의 자 t ln t 그 다음에 y는 빼기가 되니까
빼기 t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리고 얘는 부호가 이게 맞아요? 나 이거 절대값 안 쓰고 싶어. t가 2보다 작대. 그럼 lnt는 1보다 작아요. 얘는 t보다 작아요. 거리는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이든지 아니면은 t 빼기 tlnt라고 쓰던지 이런 식으로 고쳐야겠죠? 이러면 다 했습니다. 2번. 이제 이 거리 rt가 t는 a일 때 최대가 된대요. 그럴 때 이 ca가 원점을 지남을 보여라. 그럼 rt가 최대가 된대. rt가 최대가 된다는 것은 뭐 해주면 돼요? 거리 함수를 미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r't를 했어요. r't를 해서 뭐가 나와? 미분하시면은 이거 미분하면 뭐 나와? 뭐 목생이 거 해봐. 뭐 일단 제곱할게. 앞에가 미분하면은 얘 미분하면은 1 빼기 얘는 lnt 그 다음에 빼기 1 마이너스 lnt 나온다. 그 다음에 난 빼줘야 돼. t 빼기 t lnt에다가 루트 t제곱 더하기 1을 미분하시면 뭐가 나와요? 2분의 1 루트 t제곱 더하기 1분의 1이죠. 또 통미분 2t 이렇게 나오면 약분하시고 정리하시면 뭐 나올까요? 여기 있는 루트 t제곱 더하기 1을 분모로 한 번 더 가면 루트 t제곱 더하기 1은 세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루트 t제곱 더하기 1이 곱해져 있는 건데 분모로 내려왔으니까 오히려 t제곱 더하기 1만큼의 lnt가 더 있고요. 물론 마이너스 붙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사라지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t제곱 분명히 복잡하게 되버렸네. nt 이렇게 되네. 이 없는 거는 아, 2 약분됐어요. 맞아요. 2 없어요. 1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가 플러스 t제곱 lnt가 됐으니까 아, 여기랑 이제 계산이 돼서 조금 간단하게 됐다. 여기는 마이너스 lnt만 남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t제곱이 남나요? 이렇게만 남게요. 우리는 얘가 0이 될 때 극대 값을 갖는다. 극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값을 a라고 하지.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야? a 제곱이 마이너스 ln a다. 이런 거 알고 있죠. 나 이제 이거 쓸 거야. 이거 알고 있어.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 한번 생각해봐. 원의 방정식은 뭐예요? p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t인 원이래. p를 중심으로 하는 원. 자, 그러면 x-3a 땡땡 x-ln a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y-a 제곱이 누구? 요놈 rt제곱. 그쵸? rt제곱. 그래서 뭐 그냥 써요. t제곱 더하기 1분의 a제곱 더하기 1분의 그 다음에 요거도 그냥 a 곱하기 1-ln a구나. a제곱 곱하기 1-ln a의 제곱이구나. 여기에 나온 모든 ln a를 a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 이제.
이걸 이제 여기다 싹 대입을 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나와? x 플러스 a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a의 제곱 a 제곱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1분의 a 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1 더하기 a 제곱의 제곱 이게 되는 거다. 자, 얘가 원점을 지남을 보여라. 그럼 얘가 0,0을 집어넣어서 성립을 하면 되잖아요. 0,0 대입해봐요. 0,0 대입을 했더니 좌변은 a 4제곱 더하기 a 제곱이 나왔고요. 우변에 a 제곱 더하기 1분의 a 제곱 더하기 1 하나 약분해주면은 a 4제곱 더하기 a 제곱도 같이 나오죠? 그래서 성립. 그러니까 원점 지난다. 원점 지난다. 그냥 보였어요. 됐죠? 복잡하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2-3번이야. 그러한 A가 있다고 할 때 얘가 X, Y축과 안쪽에 생기는 큰 넓이를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로 다시 넘어와서 볼게요. 함수로 넘어와서 보시면은 자, 이때 A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A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얘는 혹시 뭔지 모르겠고 요놈의 미분계수가 반지름이고 이거 접선의 기울기가 어디 있었죠? 접선의 기울기가 없나? CA CA 그러네. 여기 CA를 보시면은 얘가 중심이 지금 마이너스 LA 말고 마이너스 A 제곱이구나. 중심이 마이너스 A 제곱이고요. Y좌표가 A는 1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생각해주면 되냐면은 Y는 마이너스 루트 X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해 주시고 여기 위에 지금 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원이 있어요. 중심의 좌표가 원점 지난다고 했죠? 원점 지나니까 원을 원 너무 크게 그리지 말자. 자, 아무튼 간에 2, 4분면 쪽에 원의 중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원이 있어요. 이게 바로 CA예요. 이제 이 CA 중심의 좌표 써줄게. 마이너스 A제곱 콤마 A야. 얘가 X축, Y축 사이에 이루는 큰 넓이를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시오야. 다시 한 번에. 그럼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해? 이거 큰 쪽이니까 내가 이거를 X축하고 Y축하고 만나는 점을 싹 이어보면은 뭐예요? 얘가 중심을 지나겠죠. 왜? 왜냐면 직각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는 사실은 반원과 직각삼각형의 넓이였어요. 얘는 반원과 직각삼각형의 넓이구나. 그럼 2-3번 반원의 넓이는 뭔데? 이거 뭐라 그랬어? 반지름이 얘라 그랬어요. 그죠? A제곱 곱하기 1 플러스 A제곱의 루트 씌운 거. 그럼 뭐 넓이 구하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단어는 2분의 파이 R제곱. 이제 R제곱 이거 쓰시면 돼요. 이거 약분해줘야 되니까 A제곱 곱하기 1 플러스 A제곱. 이게 반원의 넓이.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은 이거 좌표랑 이거 좌표만 필요한데 이거 각각 몇 콤마 몇일까요? 이거 그냥 중심의 좌표 2배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a제곱 콤마 a야? 너는 마이너스 2a제곱 콤마 0이겠네? 너는 0,2a겠네? 길이니까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곱한 다음에 2분의 1 때려주시면은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a 세제곱이 되겠죠. 됐지? 자 이제 이거 써주면 돼요. 그러면 최종 넓이는 뭘까? S는 지금 2분의 1도 있고 a제곱도 있네. 2분의 a제곱으로 다 묶어. 그러면 여기 안에서는 파이 a제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밖에서는 삼각형에서는 4a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는 다시 파이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CA를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이제 그냥 이건 다 사라졌어. T 같은 건 이제 다 없어진 거야. 얘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 구하면 큰일 나죠? 내가 이거 봐봐. 이거 미분 실수 한다니까 RT.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해줄게요. 쌤은 목적용법 안 써요. 쌤은 그냥 고배미분법 씁니다. 고배미분법이 오래 걸릴지 몰라도 계산 실수가 쌤 경험상으로는 좀 덜 나오는 느낌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미분할까? 이렇게 하세요. 얘 이제 미분할 거예요. 앞에 거 미분 1 마이너스 저거 막 썼죠? ln t 빼기 1 그 다음에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하시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이 내려와야지. 그 다음에 t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 되죠? 그래서 여기 루트가 세제곱이 됐었죠? 그 다음에 여기 성립은 2t까지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안 하는 친구도 있는데 쌤은 그냥 이게 편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얘로 묶어줘. 그럼 여기 t제곱 더하기 1 곱해주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9 아니 분수로 안 쓰니까 더 편한 거야. 왜냐면 분수로 쓰면 헷갈려 사실. 근데 이게 편하면 이렇게 하시고요. 쌤은 이걸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좀 더 쉽습니다. 쓰는 건 좀 길지만. 물한 잔만 마셔. 응? 물 한 잔만 마셔. 그래서 미분 다 해주시고 여기 뭐 너네들이 계산 실수하면 그냥 미분이에요. 아니면 적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15분 뒤에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삼각함수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하대 3번 보겠습니다. 2차 함수와 코사인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q의 값을 gp라고 하자. 그럴 때 두 곡선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교점의 x좌표를 t라고 합니다. 이제 pq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줘야 돼요. 코사인 함수는 이런데 t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이에 있고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접하지 않으니까 q를 조금 더 낮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이제 그때 q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자, 근데 여기 접점에 x좌표를 t라고 했었다. 그랬을 때 pq를 t로 표현을 하래요. 그럼 일단 내가 필요한 거는 뭘까? 뭐 하면 되겠어요? 일단 t에서 만납니다. 그죠? 그래서 t-p의 제곱 더하기 q가 그냥 코사인 t다. 이거 하나 쓸 거고 접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도 같아야 되죠? 그래서 2t-p가 마이너스 sin t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냥 그거 정리하라는 소리예요. 그거 아니고 따라서 P는 뭐예요? 이거 2분의 1 하시고 그 다음에 T 넘어서 가시면 마이너스 2분의 sin T 다시 넘어와서 T 플러스 2분의 sin 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Q는 뭘까요? 다행히도 T-P 안에다가 집어넣을 거니까 얘는 그러면 4분의 sin 제곱 T고요. 넘어가면은 코사인 빼기 4분의 sin 제곱 T 되겠네요.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3-2번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미분을 했어요. 4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루트 1을 대입한 미분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그럼 얘는 지금 T에 대한 함수인데요. 원래 P에다가 4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루트 2일 때죠. 그럼 P가 4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루트 2면은 우리는 지금 얘네들을 다 T로 표현했잖아. T가 됐을 때요. 딱 보니까 4분의 파이 되죠. 그치? 그러면은 지금 Q를 원래 G, P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했는데 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미분을 먼저 해주면 돼? T에 대해서 미분 먼저 해주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지금 뭐야? 이게 뭐예요? G 프라임이 바로 D, P, D, G, P예요. P에 대해서 G를 미분을 했어야 돼. 근데 우리가 나타낸 G는요 바로 T에 대한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뭐 할 거야? T에 대해서 이거 미분할 거야. 이거 T에 대해서 미분해 주시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sin T 마이너스 4분의 2분의 sin T 코사인 T 나오죠? 그런데 뭘 곱해줘야 돼? 내가 얘 P로 미분해야 되는데 T로 미분했잖아. 그치? 나 이거 한 거야 지금. 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뭐 곱해줘야 돼? 얘를 곱해줘야 돼요. T를 P에 대한 식으로 미분해야 돼. 맞아요? T를 P에 대한 식으로 미분한다. 일단 써보자. 일단 요거 가지고 써보면은 P에 대해서 미분한 값은 1 플러스 2분의 코사인 T 이렇게 되는데 프라임 P는 뭐지? T에 대해서 미분했어야 되는데 내가 T에 대해서 미분을 했고 T를 다시 복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값이 G 프라임 P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주면은 마이너스 이거에 얘 역수를 곱해줘야겠네요. 1 플러스 2분의 sin T 분의 1. 그럼 거기에다가 T는 4분의 8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t는 4분의 파이 네 1.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2 얘도 2분의 2 2분의 2 마이너스 2 빼자 마이너스 그 다음에 2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2 플러스 4분의 2 역수 분모분자 4 곱해주시면은 4 플러스 2분의 4 시간 역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역수 맞아? 평균해가지고 몇 되나? 4 그러면은 여기는 2루트 2 이렇게 나오나요? 루트 2 곱해주면 또 같구나 이거 나와요? 3-2번에 쌤이 처음에 풀었던 답이랑 다르게 나왔네? 맞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는 방법은 이런 표시는 항상 원래 자기 문자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에요. GP라고 되어 있으면은 G'이라고 하는 순간 나는 그거를 P에 대해서 미분한 식이 바로 얘구나. 근데 나는 얘를 P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안 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을 할 때 T에 대한 식으로 먼저 미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T를 P에 대한 식으로 미분을 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돼 있죠. P를 T에 대한 식으로 미분을 해주면 편한데 그러니까 역함수 미분법 역수를 취해주면 됩니다. 그거를 그냥 미분 저거 식으로 표현해주면 이거예요. 나 연두색 이거 한 거야. 그리고 dp, dt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얘야. dt분의 dp를 알지 dp분의 dt는 역수를 해줘요. 그래서 얘 역수를 취해줘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 없고요. 3-3번 이제 적분을 합시다. 이제 적분하면 뭐가 될까요? 자, gx가 그래서 뭐예요? gp가 뭐예요? gp를 한번 봅시다. 치환을 해줘야 됩니다. 왜요? 아니 p가 뭔지 모르잖아 지금. 이거 gx, dx는 gx를 x에 대해서 접근하시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g는요 p에 대해서 표현한 식이거든. 근데 실제로 g는 p에 대해서 표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걔는 t에 대해서 표현했어요. 그럼 최소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바로 p가 뭔데 t로 표현을 해봐. p가 t 플러스 2분의 sin t죠.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거에서 x 대신에 뭐라고 실현하시면 될까요? t 플러스 2분의 sin t라고 치환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범위랑 미분 써볼게요. 자, dx가 뭐가 나오냐면은 1 플러스 2분의 코사인 t dt가 되고요. 범위는요 x에다가 0을 집어넣으시면은 t도 대신해야 되고 0이 나와야 되고요. x에다가 2파이 집어넣으시면은 t도 2파이가 돼야 돼요. 됐지? 그럼 이런 범위에서 내가 이 과정을 거치면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제 뭐가 돼요? g
t 플러스 2분의 sin t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코사인 t dt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치? 나 이거 왜 했어? G 안에다가 뭘 넣은 게? P를 넣은 게? P 넣었잖아 지금. P가 있대. 그게 뭐였대? 얘였대. 얘가 얘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시원을 그렇게 한 거야. 내가 되게끔. 쟤 써봐. 이렇게. 얘만 바뀌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면 전부 다 t로 바뀌어져 있지? 이제 문제없이 삼각함수 접근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1 코사인 제곱이니까 내가 이걸 코사인에 대한 3차식으로 전개하시면은 0부터 2파이까지 자, 1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 그 플러스 8분의 코사인 세제곱 그 다음에 2차식도 내가 계산하시면은 8분의 3 나와요. 코사인 제곱 1차식은요 2분의 1 코사인 나오고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1 나와요. 자 요거 접근하래 t에 대해서 근데 0부터 2파이까지야. 뭐 원래 우리가 생각해봐 코사인 함수를 0부터 2파이까지 내가 접근해 주시면은 넓이 몇이에요? 정렬분은? 0이지 그치? 주기함수니까 0이야. 그러면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원래 코사인 함수는 0이에요. 세제곱도 0이에요. 맞아? 제곱만 마이너스인 부분이 플러스가 되니까 0이 아니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가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내가 쪼개서 계산해주면 되고요. 원래는 쪼개서 계산하죠. 얘를 대학 공식으로 바꿔가지고 2 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t라고 바꿔서 시원해서 계산을 하죠.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답이 4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3번 문제가 이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인데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문자에 대한 표현이 다 안 되어 있는 친구를 미분도 해보고 적분도 해봐라. 매개 변수가 다 이거야. 내가 원래 아는 문자로 바꾸려면은 시황 같은 거를 하는 건데 시황 같은 걸 하면은 미분도 나는 t에 대해서 미분해줘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t에 대해서 미분했기 때문에 얘를 곱해줘야 되는 거고요. 적분도 내가 치환을 해줘야 우리가 알고 있는 t에 대한 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걔를 억지로 하다 보니 얘 같은 거를 곱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된다. 알겠지? 천천히 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이 간단하지만 좀 어려운 문제다. 좀 8시까지 쉬시고 그 다음에 오후 24년 오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25년으로 넘어가든지 질문 받든지 해보겠습니다. 일단 7번부터 보겠습니다. 1-1번은 간단한 적분인데요. 0부터 파이까지 파이-x의 8제곱, 파이-x의 제곱, 사인 세제곱 x 정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0부터 파이까지 파이-x의 8제곱을 적분하겠다는 거는 그냥 0부터 파이까지 x 8제곱을 적분하겠다는 거랑 똑같죠. 순서만 지금 반대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x8제곱 더하기 x제곱 dx라고 써도 무방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온 친구도 0부터 파이까지 사인 세제곱 dx 이거 어떻게 풀죠? 사인 제곱을 1 코사인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사인 x랑 1 코사인 제곱 x dx라고 바꿔서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앞에 놈은 9분의 파이 9제곱 3분의 파이 세제곱 그 다음에 뒤에 친구는 치환 척분을 해주시면은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고 0부터 파이까지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인데 마이너스 사인 2 저거니까 적분법을 바꿔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 마이너스 t제곱 dt 하는 거였다. 그래서 이거 값 구해주면은 몇 분의 몇이죠? 3분의 4 그죠? 3분의 4 여기서 1-1번이 주어진 이유는 x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x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1-2번을 증명할 때 그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증명을 할 거예요. 좌변이 왜 우변처럼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좌변의 범위를 내가 나눠볼 거예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x, f sin x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x, f sin x 그쵸? 이렇게 바꿔서 쓰면은 뒤에 놈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얘도 범위를 0부터 파이까지라고 해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x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t를 치환해주면 돼. x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t라고 가정해주면은 dx는 마이너스 dt,가 되고요. 그 다음에 sin 파이 마이너스 t는요 뭐가 돼요? 그냥 sin t죠. 그래서 이 값이 뭘로 바뀌냐면은 자 파이 마이너스 t를 내가 넣었으니까 여기는 그러면 2분의 파이부터 0까지네. 근데 내가 마이너스가 있네. 그러니까 적분법을 바꿔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t였죠. 그 다음에 여기는 f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t는 그냥 사인 t죠. 그렇게 바뀝니다.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제 t랑 x는 어차피 그냥 매개 변수니까 x라고 취급을 하시면은 얘네 둘이 더해주면 뭐가 돼요? 얘네 둘이 더해주면은 바로 파이 곱하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f sin x d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한 거냐면은 지금 이 값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네요. 그럼 봐봐, 이거 이제 뭐 해주면 돼? 얘 f sin x예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있으니까 어차피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2 나눠주셔서 범위를 2배 늘려도 되겠죠. 그치? 어차피 복제가 된 거죠? 맞죠? 2분의 내가 앞에 복제였으니까. 그래서 얘랑 얘가 성립을 된다.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뭐라 하겠다? 3번을 풀겠다. 그러면 3번은 뭐냐? 일단 얘 함수 자체를 보세요. 2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뭐예요? 기함수예요? 무함수예요? 얘는 무함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x 곱하기 사인 세제곱 x니까 x 사인 세제곱 x는 기함수예요? 무함수예요? 얘도 x 4제곱 같은 꼴이니까 우함수죠. 근데 사인 세제곱 x만
뭐예요? 기함수죠. 근데 얘는 대칭된 범위잖아, 적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함수를 적분해주면 몇이 돼요? 0이 돼요. 우함수를 적분해주시면 뭐가 돼요? 2배가 돼요. 맞아? 분모가 우함수고요. 분자는 우함수랑 기함수랑 합쳐져 있어. 그러면 우함수만 2배로 살아남고 기함수는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럼 내가 이걸 바탕으로 저 식에 있는 값이 2배의 0부터 파이까지 우함수로 살아남는 친구만 보자면은 x 사인 세제곱 x dx 이렇게 살아남는 거예요. 나 이것만 적분해주면 돼. 이건 내가 바꿀 수 있어. 그러면 1-2번에서 풀었던 게 뭐냐? 이거야. f 사인 x, x 곱하기 f 사인 x. 우리가 원래 삼각함수는 지 혼자만 있었을 때 적분할 수 있지. 다함수랑 곱해져 있으면 힘들잖아. 그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대? x를 2분의 파이 곱하기 뺄 수 있대요.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x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2분의 파이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파이 곱하기 뭘로? 0부터 파이까지 2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분의 사인 세제곱으로. 뭐에 의해서? 1-2번에 의해서. 그럼 이제 사인 세제곱 뭐야? 사인 세제곱은 사인 곱하기 코사인 제곱이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그래서 이것도 치환해줘서 적분을 해보시면은 또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부터 1까지. 그지?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t 제곱분의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t 제곱 dt 이거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마지막 적분합시다. 그럼 이거 적분 어떻게 해요? 일단 정수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분자가 상수가 되면은 얘 인수분해 해가지고 찢어주면 되겠죠? 이거 나오면은 몇 나와요? 이거 지금 1 나오겠네. 그죠? 그럼 1 나왔으니까 1을 내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해주니까 일단은 2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 1 파지고 나니까 마이너스가 생기네요. 됐죠? 자, 이제 쪼개요. 어떻게 쪼개요? 2 플러스 루트 t, 2 마이너스 루트 t부터 쓰죠. 빼기 2 플러스 루트 t. 당연히 계속 안 맞췄습니다, 쌤이. 이제 계속 맞춰주세요. 아, 이거 아닙니다. 반대로 썼죠. 루트 2 빼기 t인데. 루트 2 빼기 t와 루트 2 플러스 t. 그러면은 여기는 루트 2, 그 다음에 이거 더해야겠네, 그지? 루트 2 더하기 t랑 루트 2 마이너스 t를 더하니까 t 사라지고 2 루트 2가 앞에 있네요. 그럼 2 루트 2는 내가 나눠줘야겠네. 2 루트 2 나눠줘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거 ln으로 바꿔 씁시다. ln 바꿔 써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ln 루트 2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플러스 ln 루트 2 플러스 t를 각각 마이너스부터 1까지 넣은 값이에요. 뭐 나와요? 1 넣으면은 마이너스 다 써야겠네. ln 루트 2 빼기 1 플러스 ln 루트 2 더하기 1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넣고 빼자. 또 플러스 ln 루트 2 더하기 1 그 다음에 이거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ln 루트 2 마이너스 1 정말 2배가 되네요. 그죠? 2배 됐다는 거 내가 확인했으면은 여기다가 약분해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답은 그렇게 쓰시면 돼요. 2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파이 ln 그 다음에 이건 루트 합쳐서 쓰면 되겠죠. 루트 마이너스 1분의 루트 플러스 1. 유리하게 돼요. 루트 플러스 1 곱해가지고 이거 3 플러스 2 루트라고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답은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쓴 거예요. 사실 다 힌트가 있었어. 이것도 봐봐. 사인 세제곱이 왜 있었겠어? 여기서 사인 세제곱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 하나 더. 파이 마이너스 x 왜 있었을까요? 여기서 2번에서 파이 마이너스 x 시간 하나고. 그런 느낌이야. 다 뭔가 흩뿌려놨어. 이스터 에그처럼. 풀만 아니까 보이는 것들이고 사실 문제 풀 때는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 아, 뭐가 연관되어 있구나. 그래도 자, 다 했으면은 2번 한 번 더 풀어봅시다. 2번은 45분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문자가 되게 복잡해요. 자, 2번 같이 해볼게요. y는 x제곱 위에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가 최소인 점이 답을 구하시오. 그냥 뭐 간단하죠? 그냥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점에서 서로 수직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2-1번은 내가 뭐로 풀 거야? T점의 답을 T, T 제곱 가정. 이제 기울기를 고백할 거예요. 우리가 점까지의 기울기 T 플러스 5분의 T 제곱 더하기 1과 X 제곱에서 미분계수 2T 그거 마이너스 1이나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T 플러스 5를 당근에 곱해주시고 2t 세제곱 더하기 2t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5 넘겨서 2t 세제곱 더하기 3t 플러스 5는 여기다 t가 딱 보니까 몇이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면 되죠. 그래서 조립제법 써서 이 외에 다른 근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한 다음에 t는 마이너스 1이므로 p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쓰면 됩니다. 이제 10번이요. 그러면 이제 x가 t에 대한 매개 변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t가 s일 때 곡선 위의 점 p에 대해서 y는 x제곱 위에 거리가 최소인 점 q까지의 거리 pq를 ds라고 하죠. 그럴 때 d 프라임 마이너스 4 값을 구하래.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줘야 돼? 2-1번하고 비슷하죠? 그냥 매개 변수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P점의 좌표를 뭐라고 할까요? 뭐 A라고 할까요?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뭐를 만족시켜야지? 여기에서 이제 뺀 거 있잖아. Y선 T는 S일 때 곡선이 P T는 S일 때 곡선이 P. 아, 그러면 S, P가 저거죠? 이게 P가 저거죠? 얘고요. Y는 X제곱 위에 거리가 최소인 점을 Q라고 했으니까 Q점을 A, A 제곱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 거예요. A, 빼기 다 써야 되나? 그 너무 쓰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기울기 쓰지 말고.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어떤 곡선이 있대요. 이거 P가 지나가는 곡선이야. 그럼 이번에 얘가 Q가 됐어요. 최소가 되는 Q가 있어요. 그러면 거리가 최소가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뭘 만족시켜야 돼? 수직을 만족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뭘 할 거냐면은 Q에서 접선의 수직인 무슨 선?
법선을 그었을 때 걔가 P를 실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거 바뀌었어요. Q에서 법선이 P를 지나는 이거 쓸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법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는 숫자가 좀 덜 더럽죠. 자, 그래서 법선을 식을 써볼게요. y는 원래 2a분의 1이었는데 2a였는데 마이너스 2a분의 1 x 마이너스 a 플러스 a 제곱이라고 할 거고요. 자, 여기에 점 p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 주시면은 아직 넣지 말죠. 너무 복잡하니까. 양면에 2a를 곱한 다음에 x, y에 대한 관계식을 한번 끌어내 볼게요. 2ay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x 이거 넘어가자. 일단 2a만 빼. 마이너스 x 여기는 플러스 a 여기는 2a 세제곱이 있었어. 그래서 왼쪽으로 다 넘기면 x 플러스 2ay 마이너스 2a 세제곱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관계식이 있었습니다. 자, PQ의 길이가 dx인데 우리는 d 프라임 마이너스 4를 구해줘야 돼요. PQ의 길이가 뭐죠? PQ의 길이를 한번 써볼까? PQ의 길이는 뭐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PQ의 길이를? Q가 a, a 제곱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P의 좌표는 물론 매개변수 T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나 힘드니까 그냥 x, y라고 할게요. 그럼 PQ는 DX는 S가 없는 식으로 또 표현이 됩니다. A-X의 제곱 루트를 씌워줘야 되나? 그죠? A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그러면은 얘를 S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은 저거고 미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찾아냈고 이게 원래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이 파트가. 미분을 해야 되는데 저 x에 얘도 집어넣을 거고요. 얘도 집어넣을 거죠. 근데 미분을 해야 되니까 미분 계수를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s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게요. 얘를. 그래서 s에 대해서 얘를 미분해보자.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dt dx ds dx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자 여기도 엄청나게 복잡하게 돼요. ds da 곱하기 y 랑 a 곱하기 ds
x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 제곱. 그 다음에 속림은 dsda. 그 다음에 마이너스 dsd. 네, 이런 식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여기에 이제 대입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d 프라임 마이너스 4가 궁금하대요. s가 마이너스 4일 때 미분계수가 궁금한 거니까 그러면 그때 x랑 y랑 a는 뭐냐 그거 내가 써보면 되겠죠. 여기다 쓸까요? s가 마이너스 4일 때 그냥 t가 s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으시면은 x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5였고요. y는 몇이에요? 4 빼기 6에다가 코사인 뭐 마이너스 4 파이 그냥 코사인 0이니까 1 그럼 마이너스 1이네.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2-1번에서 그거 구했잖아. 그치? 그러면 그 거리가 최소가 되는 q의 좌표는 마이너스 1,1이라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q는 마이너스 1,1.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었던 거죠.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나온 dsdy랑 dsdx는 이게 x니까 이거 미분하시면 돼요. dsdx는 그냥 2였고요. dsdy는 어디가요? q가 1,1이에요? 저기 아래 식에다 대입하면 a가 1 나와 있는데. 여기다 대입하면 그 아래 저기 파란 색깔 여기? 두 번째. 여기? 네. 잘못 봤어요.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아마 이것이 똑같이 나올 거야 a가. 그래서 우리는 2-1번하고 똑같은 숫자가 나오긴 해야 돼요. 자,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계속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 코사인 파이 s 사인 파이 s 이렇게 써지는데 s가 마이너스 4일 때니까 얘 또한 사인 4파이는 사인 0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요거를 써보시면은 dsda가 나와요. 그래서 숫자 한번 다 대입을 해볼게요. dsdx는 2 플러스 2에 dsda 몰라. 우리 이거는 a 프라임이라고 하자. 그래서 a 프라임이라고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이었고요. 마이너스 a 프라임이네. 그 다음에 a 값은 마이너스 1이었고 dx dy도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플러스 1. 그 다음에 빼기 여기는 6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 a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a 프라임. 는요.
그러면 나왔어요. 뭐가? 4 빼기 9 A 프라임은 0이었다. 아, 뭐 우리가 원하는 DSDA라는 값이 9분의 4였구나. 그럼 다 구했어요, 사실. 우리는 모든 A, X, Y라는 친구들을 S에 대해서 미분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쓴 PQ라는 식을 마음 편하게 S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돼요. 근데 루트 미분을 하셔도 되고, 아 루트 미분하기 싫어요. 그러면 DS 제곱을 하셔가지고 미분을 따로 해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DS 제곱을 내가 미분한다고 치면은, 아 근데 그거 너무 복잡한 것 같아. 그냥 DS 미분하래. 자, D 프라임 X는 그럼 뭐가 나오냐? 2분의 1 루트, 그러면은 2분의 1에 저거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 DS라고 썼던 거. 이식. 그 다음에 속미분. 이거 이제 속미분 하시면은 2에 A-X 곱하기 그 다음에 귀찮다 누가 A 프라임을 X 프라임을 쓸게 더하기 2에 쟤도 A 제곱 마이너스 Y이긴 하지만 속미분 해보시면은 얘 미분한 거 2A A 프라임 얘는 마이너스 Y 프라임을 계산을 해서 얘랑 전체 곱해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값부터 그냥 계산해봅시다. S가 마이너스 3이면 요거 대입해주면은 요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오니까 4의 제곱. 여기는 1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2의 제곱. 루트 20. 이 루트 5죠? 그거 분의 1이에요. 2루트 5분의 1. 그럼 이제 나머지는 얘만 구해주면 돼요. 자, 이제 넣어봅시다, 다시. A가 마이너스 1이었고, X가 마이너스 5였으니까 4. 그럼 8. A 프라임 9분의 4. X 프라임 2. 더하기 A 제곱 1 Y 플러스 1 2 4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 A 프라임 9분의 4 마이너스 9분의 8 마이너스 Y 프라임 Y 프라임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계산을 한 거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9분의 18 9분의 14 9분의 마이너스 112 여기는 9분의 1 9분의 4 마이너스 9분의 108 여기 마이너스 12죠.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D 프라임 마이너스가 나온다. 마이너스 5분 3 엄청 길죠? 이것을 해야 돼요. 얘는 부분 연속 받을 만한 곳이 없어요, 거의. 왜냐면은 내가 이런 식으로 다 놓고 다 펼쳐놓고 미분을 다 해봐야 돼. 하다가 영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얘는 스킵을 해야 된다. 아무리 15점이라고 하더라도 차라리 그 시간에 딴 거를 완벽하게 하는 게 낫겠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다른 애들도 못했을 거야. 그렇고요. 2-3번은 내가 해야 됩니다. 2-3번은 뭔 문제예요?
필사분면에 있고요. y는 x제곱 있고요. 그 다음에 3,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1이 1 위에 어떤 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거예요. P가 어딘가에 있어요. 일사분면에. 근데 P에서 2차 함수로 거리가 최소인 점을 Q, 그 다음에 원 위에 있는 점의 최소인 점을 R 이라고 했을 때 이 PQ 더하기 P라는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럼 P가 굳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겠네요. 내가 한꺼번에 그냥 뭐로 생각해주면 돼? 그냥 그렇지 누구? 요 원의 중심 3,0에서 여기까지 수직 거리 내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반지름만 빼주면 그게 바로 PQ 더하기 뭐이겠죠. 그 위에 P가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이걸 바꿨어요. 3,0에서 y는 x제곱까지. 그래서 이거 똑같이 풀어주시면은 직선의 방식 써서 P를 T, T Q라고 해야겠다. Q를 T, T 제곱이라고 놓고 y는 이것도 법선의 방식 그냥 쓸게요. 마이너스 2t분의 1 x 마이너스 t 더하기 t 제곱이 3,0을 지난다. 그래서 2t를 곱해주면은 뭐가 나올까? t 세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3분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t는 1이 돼요. q점의 좌표가 1,1이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랬네. 여기가 1,1이었죠. 여기 3,0이에요. 우리는 실제 구할 ft라고 하면은 그냥 qc에서 반지름 빼주면 돼요. 그래서 1,1에서 3,0까지의 거리가 루트 5니까 그러면 루트 5 빼기 1이 되겠네요. PQ 더하기 P야. 그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적선의 방식 쓰기 싫으면은 아예 그냥 미분 때려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미분 때리냐면은 거리를 제곱한 함수를 ft라고 하면은 그냥 t, t제곱에서 3,0까지의 거리가 t-3의 제곱에 t제곱의 제곱이잖아요. 이거 그냥 미분한 거야. 아니 너 언제 최소가 되니? 4차 함수 최소. 그러니까 그냥 이거 미분해서 4t 세제곱에 2t 마이너스 6이 0이 될 때야. 그래? t가 1일 때야. 그래? 그럼 t를 넣고 f1이 5구나.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루트를 씌워서 얘는 루트 5고 얘는 1이고. 난이도 차이가 확실하면 나는 문제였어요. 2-2번이 그냥 이상한 느낌으로. 그래서 얘도 곡선이고 얘도 곡선이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변형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변형이 돼요. 그렇습니다. 자, 2-3번. 요거는 이제 거의 증명 문제예요. 3-1번하고 3-2번은 증명이고 3-3번은 그 증명을 이용해서 미지수값 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만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이런 게 나오면은 상당히 감점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은 증명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헷갈리기 때문에 배우는 정리해볼까? 자, 양수 x에 대해서 이게 더한 수가 양수이면은
A, B, C 순서로 이루어진 실수에 대해서 얘보다 항상 더 작다. 이걸 보이래요. 우리가 그냥 그래프로 편안하게 생각하면 이기랑 양수랑 소리는 아래로 보이게요. 네, 와 고생했어. 자, 아래로 블록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0보다 큰 A, B, C를 잡아요. A, B를 이렇게 잡아요. B, C는 이렇게 잡아요. 얘네들은 다 평균 변화율이죠. 당연히 평균 변화율은 증가를 해야 돼. 그치? 그래야 아래로 블록입니다. 근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줘야 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제 질문도 힌트입니다. 제 질문에는 뭐가 주어져 있어요? 평균값 정리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내가 저 지금 왼쪽 우변, 좌변 우변식 둘 다 평균값 정리잖아. 맞지? A와 B 사이에 있는 평균값이 있다고 가정해. B와 C 사이에 있는 평균값이 있다고 가정해. 그러면은 내가 여기 사이에 있는 애는 알파, 여기 사이에 있는 애는 베타라고 가정을 해주면은 이게 2위의 실수 F 프라임 알파일 거고 이게 2위의 실수 F 프라임 베타일 거잖아. 그럼 F 프라임 알파가 당연히 F 프라임 베타보다 큰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면 돼. 근데 이건 왜 당연해요? 이제는 내가 도함수로 왔잖아. 이게 도함수와 양수한 소리는 뭐야? 도함수는 증가하고 있었다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3-1번을 정리를 해주면 뭘로 써주면 돼요? 첫 번째로 써야 될 거는 평균값 정리를 이렇게 쓰면 돼. 그지? 평균값 정리를 해. F 프라임 알파는 B 마이너스 A분의 FB 마이너스 FA인 알파가 어디 사이에 존재한다? AB 사이에 존재한다. 또한 F 프라임 베타고 C 마이너스 B분의 FC 마이너스 FB인 베타가 어디 사이에 존재한다? BC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는 증가한다는 걸 쓰고 싶기 때문에 당연히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죠?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큰데 F2 프라임이 양수이므로 F 프라임 알파도 뭐가 돼야 된다? F 프라임 베타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증명 끝이에요. 말되죠? 그 두 가지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증가함수랑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랑. 그럼 2번은 2번도 상황을 생각하시면 너무 당연해. fx는 x 이하예요. 자, y는 x가 있었어요. 또 y는 x 이하로 그려지는 fx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아래로 블록이래요. 그럼 여 밑에서 생기는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이 그려주려면은 내가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야, 이거 뭐야? 1호 블록이 됐잖아, 중간에. 그럼 안 되지. 계속 아래로 블록이래,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가야 돼요? 내가 아래로 그냥 블록을 했으면은 아무리 기울기가 가파라도 얘랑 평행하게 해야 돼요. 왜? 더 가파르게 되는 순간 얘는 기울기가 작아질 수 있어, 없어? 없거든. 얘를 알려줘야 돼. 그래서 이거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기울기는 절대로 감소하지 않아요. 감소할 수 없어요. 아, 그러니까 fx가 x 이하가 항상 성립을 하려면은
요 놈의 기울기보다 커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도함수는 항상 1 이하가 되는 거야. 자, 그것을 이제 우리는 증명을 해줘야 돼. 어떻게 증명할까? 이제 머리가 이해 갔으니까. 평균값 정리를 이용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저 문장을 보니까 F'X가 1 이하임을 보이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게 좋을까? 귀류법으로 한번 증명할 거예요. 아니 그럼 1보다 크다고 가정하자. 근데 모순이 생겼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귀류법으로 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임의 실수 알파에 대해서 F 프라임 알파가 1보다 크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평균값 정리를 쓸 건데 당연히 임의 실수 알파라고 했으니까 걔보다 큰 베타도 있겠죠. 알파보다 큰 베타라는 실수에 대해 내가 평균값 정리를 쓸 거예요. 어떻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F 그냥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라는 값은 F 알파라는 값은 K라고 봅시다. 이 값은 당연히 항상 F 프라임 알파보다 크죠. 왜? 우리가 1번에서 보였잖아. 순서대로 이렇게 있으면 알파 베타 있으면 점점점 평균 변화율이 더 크다며. 요놈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요놈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요놈의 평균 변화율이 더 크잖아요. 뒤쪽에 있는 놈이. 그래서 얘는 F 프라임 알파보다 더 크다. 당연해요. 이거보다 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할 거냐면은 이번에 그것보다 더 큰 x를 잡을 거예요. 나는 3-1번처럼 베타보다 큰 x에 대해 x 베타분의 fx f 베타도 결국에는 뭐보다 클까요? k보다 크겠죠. 그지? 얘는 당연히 k보다 클 거예요. 근데 k는 당연히 k보다 커요. 우리가 얻고 싶은 건 뭐냐면은 바로 이 문장이에요. x로 표현된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 1보다 커. 어떤 누군가는. 그지? 그럼 내가 이거 양변에 x 베타 곱할게요. f x f 베타는 지금 파란색과 연두색 부등식을 할게. 먼저 파란색과 연두색 부등식을 먼저 해준다면은 k 곱하기 x 베타죠. 그러면 문짝에 뭐가 되냐면 문제가 fx는 k 곱하기 x 베타 더하기 f 베타보다 큰 가 되는 실수 x가 존재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문제 전제 조건에서 뭐라고 했어?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fx는 x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fx는 x 이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왜? x가 짱짱 커버리면은 얘를 뛰어넘기 때문이지. 기울기가 얘가 1보다 더 크니까.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얘는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관례가 뭐예요? x가 뭐이면 돼요? 예를 들어 이거 그냥 뭐 더럽게 보여줘도 되고 사실 안 보여줘도 되는데 얘 넣어주면은 k-x 가 k 베타 x x가 만약에 k-1분의 k 베타 f 베타라는 값보다 더 크게 되는 순간
이 친구는 fx가 x를 뛰어넘게 될 거야. 기울기가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쌤이 말한 거랑 똑같아요. 내가 절대로 감수할 수 없는 함수가 있으면은 얘가 기울기가 1보다 더 크게 되는 순간 언젠가는 만난다고. 그 언젠가가 식으로 표현하니까 얘야. 그래서 우리는 그 1보다 큰 기울기를 뭐라고 가정한 거냐면은 k라고 가정한 거예요. 근데 그 k라는 기울기를 그냥 가정하지 않고 평균값 이용해가지고 그게 뭐 그렇다고 하자 한 거야. 그래서 그거보다 큰 x에 대해서는 얘가 더 커버리니까 성립한다 모순이 생겼죠. 그래서 얘는 율법에 의해서 항상 성립합니다. 무슨 이해되죠? 내가 줄이고 싶으면은 아까 그냥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해주면 돼요. 기울기가 1보다 크다고 하자. 한글로 그냥 이거 식으로 쓸 수 없으면 그렇게 써도 돼요. 기울기가 1보다 크면은 언젠가 얘를 초월하게 되는 때가 존재를 합니다. 그지? 그거를 내가 뭐 기울기를 뭐 k라고 하자. 뭐 kx 플러스 뭐 l 뭐 이런 식으로 놓은 다음에 이렇게 써도 돼. 언젠가는 x가 뭐보다 크면은 그게 넘지 않냐. 그걸 보여줘서 그럼 모순이다. 또 원리는 알았죠. 근데 그걸 수식적으로 증명해주면 이런 식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수식적으로 증명하기 힘드니까 뭘 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거야. 그러면 그럼 부분함수가 같겠죠. 아, 얘가 뭔 소리인지는 저거 이해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만점받기 힘들다고 하는 거야. 맨날 깎이는 거야. 그럼 3-3번은 계산하는 문제예요. 뭘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냐? 요거 3-2번에 의해서 fx가 x 이하이고 f2'x가 양수면은 f'x는 무조건 1 이하라고 했지. 똑같은 말이 여기 있어요. gx가 x 이하고 g2'x가 양수예요. 그럼 당연히 3-2번에 의해서 g'x가 뭐가 돼야 돼요? 1 이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일단 우리가 얘는 연속을 하고요. 이계도함수도 존재를 한다고 했으니까 연속 조건이랑 미분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근데 어이없게도 거기서 풀려요. 자, 연속 조건은 뭐야? 4p는 2 빼기 ln 더하기 q.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미분 조건. 저기 2px 4p는 제 미분 조건 1 빼기 x분의 1이죠? 그럼 1 빼기 2분의 1이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p가 몇이야? 8분의 1이야. 그 다음 q는 몇이야? 얘가 2분의 1이니까 ln 2 빼기 2분의 3이에요. 끝났어. 이게 답이야. 근데 우리는 뭘 보여야 되냐면은 그러면 얘 만족시키는지를 보여줘야 돼. 마지막으로 g'x가 1 이하인지. 그럼 내가 2보다 큰 g'x에 대해서 g'x를 해봐. 그럼 얘는 1 빼기 x분의 1이죠. 1 빼기 x분의 1이니까 얘는 아무리 커도 1보다 작겠구나 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런 조건도 다 만족을 하죠? 사실 그러니까 어떤 PQ가 들어가든 간에 상관없이 얘는 항상 만족시키는 친구긴 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더 써주면은 얘가 무슨 어떤 흐름인지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사실 잘못 냈어. 저렇게 해서 안 돼. 여기다가 뭐 QX 빼기 LNX라고 하든지 Q를 미지수 여기다 갖다 놔야지. 지들이 그냥 갑자기 정해버리면 안 되죠, 사실.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뭐 아까 얘기했던 90점 그런 거는 솔직히
깊이 일어날 수는 없고요. 70점대 받으면은 조금